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저는 그냥 한보정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은요, 이 전한길 대표가 굉장히 폭탄 발언을 했습니다. 본인의 유튜브 방송을 통해서, 그리고 쇼츠를 통해서도 방송을 했어요. 이재명에게 1억을 걸어라. 이런 취지, 그 논조로 이 방송을 했어요. 이거는 전한길 대표가 직접 한 얘기가 아니라 본인이 어느 기업인을 만났더니 그 기업인 회장님이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 그러면서 얘기를 한 겁니다. 즉, 뭐냐? 이 얘기는요, 이재명 대통령을 남산 나무에 매달면 1억 원을 주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을 것이다. 이렇게 어느 한 기업인한테 들었다는 겁니다. 예. 10만 달러 것만 걸어도 이거 나설 사람이 많을 있을 것이다. 그래서 이 얘기는 즉 이 기업인이 한 이 말은 이재명을 죽이라는 뜻이 아니고 이재명을 잡아와서 남산 꼭대기 나무에 묶어두고 밥을 줘야 한다. 이렇게 이제 발언을 했습니다. 요게 말이죠. 많은 논란을 국감장에서 민주당 의원들이 제기했어요. 대표적인 게 이제 허영 의원이 이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예. 그래서 만약에 이 기업인의 말을 인용하긴 했지만은 이재명 현상 걸어라라고 하는 제목을 단 것을 보면 이 전한길이가 극우 세력들에게 대통령을 우회하고 시해하라고 하는 지침을 내린 것과 같은데 이거 내버려 두면 되겠느냐? 예,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이거 미국하고 협조를 해서 좀 처벌해야 되는데 단호하게 조치 안 할래? 이렇게 물으니까 두 번 다 강훈식이가 법적, 행정적 조치를 해야 된다. 그리고 단호하게 조치를 하겠다. 이래서 일파만파로 파장이 커졌습니다. 자, 이 파장이에요. 이 파장에 이 김근식 송파병 당협위원장이 또 글을 올려서 여기에 참전을 하고 있어요. 자, 이건 뭐냐. 허영이가 이제 미국하고 협조해서 체포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체포하지 말어. 그러면 책임만 올라가고 그러니까 그런 거 하지 말고 헛소리에는 몽둥이가 아니라 엑스부시가 약이다. 이런 입장을 내놨습니다. 자, 그래서 요 관련 내용을 여러분께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이제 뭐니 해도 대장동 사건이 이제 일파만파로 커져가고 있어요. 이 대장동 문제에 대해서는 말이죠. 이제 조갑제도 한마디를 했습니다. 예. 조갑제도 한마디를 했어요. 조갑제도 말이죠. 이거 이재명에 대한 최대의 위기다. 이재명에 대한 최대의 위기다. 예. 그래서 이게 왜 이렇게 됐느냐 이유가 만약에 그렇게 해주지 않으면 폭로를 하겠다는 압박이 있었든지 민간업자들로부터 또 검찰의 요구한 추징금대로 선고가 나오면 알거지가 될 터이니까 검찰로 하여금 항소를 포기하도록 해서 추징금을 수백 원 정도로 묶어 놓으면 서로 좋은 것 아니라라고 하는 회유가 먹혔는지 알 수가 없다. 그래서 모든 의혹은 이재명한테로 갈 것이고 민주당 방어는 불가능할 것이다. 그러니까 이재명의 최대 위기다. 이런 입장을 조갑제가 이 배신자가 내놓았습니다. 자, 그리고요, 이 조갑제와 관련해서는요, 지금 정성홍 민간 5.18 진상규명 조사위원장이죠. 이분이 이제 한밀보 칼럼을 통해서 조갑제의 변시와 시대의 아이러니 이런 제목으로 역사의 바퀴벌레다라고 하는 이 칼럼을 실었습니다. 그래서 이 칼럼을 여러분께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대장동이 이제 일파만파로 커진다는 얘기는요. 대장동 지금 지검장 한 명의 사의 표명으로 끝날 것이냐? 아니오시다라 합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제 정성호를 탄핵하라. 그리고 이 특검을 특검하라. 예, 특검하라. 자, 그래서 이런 다양한 요구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파만파로 커지고 있고요. 그래서 야당에서는 이건 정권상의 개입이다. 그래서 지금 탄핵인데요. 지금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이제 탄핵은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탄핵은 어떻게 돼요? 국회에서 탄핵안이 의결이 돼야 됩니다. 그런데 107석 가지고 의결이 되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것이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국민 탄핵을 실시해야 된다. 국민 탄핵은 뭐냐? 압도적인 비판 여론을 이 정권이 흔들릴 정도로 높이 키워 올려서 그야말로 이런 여론의 압박을 견뎌내지 못하면 정권이 흔들리는구나. 이재명이가 탄핵되겠구나라고 할 정도의 위기의식을 느낄 정도로 국민이 분노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촛불행동이 결국은요. 윤석열 대통령 들어서기 전부터 탄핵 노래를 부르더니 결국 끌어내렸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반드시 이번 배후 세력은 찾아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국내 정치가 이렇게 자유민주주의의 근본이 지금 흔들어지잖아요. 자유민주주의의 근본이 흔들려. 그러니까 이게 정치적 위기 중에서도 가장 큰 정치적 위기에
빠져 있는 겁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요, 최근에 이제 미국에 가서 활동하고 있는 민경우이가, 예, 민경우이가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그 행사에서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KC팩 한국 대표 자격으로 이 팜비치에서 열린 미국의 시클 서클 수련회 및 갈라 행사에 참석을 해서 여러 이제 입장을 내놨는데요. 지금 이제 보도에 따르면은요, NNP 단독입니다. 즉, 예, 미국의 이 우리 교포 방송이죠. 뉴스앤 포스트, 이 단독 보도 내용인데, 이 시팩 맷 슐렙 회장하고 그다음에 보수 진영 인사들한테 뭘 내놨느냐? 즉 편지를 서한을 하나 전달했다고 합니다. 예. 서한을 전달했다고 해요. 예. 그래서 이 서한에서 윤 대통령이 그러니까 우리 대한민국의 정치 상황 쉽게 얘기하면 대한민국 정치 상황이 정상이 아니다는 거죠. 자유민주주의가 뿌리부터 흔들리고 있다는 거 하고 그다음에는 그러다 보니까 윤 대통령이 부당한 이 탄압을 받고 있다. 예, 이런 취지의 서한을 맷 슐렙 플러스 알파 인물들에게 전달했다. 이렇게 돼 있는데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내용은 제가 이 AI에 들어가서 찾아봤더니 조금 나와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대로. 근데 이제 한미일보 뉴스앤포스트에 보면은 내용은 알 수 없다. 그리고 누가 작성했는지도 모른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누구누구에게 전달이 됐는지도 모른다. 자, 하지만 말이죠. 이 시팩, 이 미국의 보수주의 행사 시팩의 맷 슐렙 회장. 요 시팩이 지난 2월에 정기 말하자면 이제 회의를 열었는데 이때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참석할 정도로 미국 보수주의의 중요한 정치적인 시민단체, 보수 시민단체의 대표격이라고 봐도 라고 할 수 있는 시팩 행사에 회장한테 줬어요. 그래서 이 회장은 당연히 언제든지 트럼프하고 온라인 오프라인으로 대화가 가능한 사람이 아니겠나. 아니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와서 1시간 이상이나 연설을 할 정도가 되는 거 아닙니까? 거기에서 지금 그 정도로 이제 유대관계가 강하니까 맷 슐렙 회장 한 명한테 줬다라고 하는 것이 사실이라고 한다면 제가 보기에는 사실로 보여요. 이 편지는 결국은 편지 통째로 아니면 그 내용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전달될 것이 분명해 보인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자, 그래서 요 서한도 말이죠. 이 서한도 미국 이 보수 정치권 그리고 우리 한국 정치권에도 상당한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판단이 되는 대목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내용으로 말이죠. 여러분들께 이제 하나씩 정리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제 이 대한민국이 말이죠. 김현지가 이렇게 사단을 일으키고 그다음에는 최민희가 사단을 일으키고요. 이제는 검찰이 사단을 일으켰습니다. 이번 검찰에 그러니까 이제 대검 지휘부, 대검 반부패부장이 지시를 했다는 거 아니에요. 더 이상 문제 삼지 말라고. 자, 대검 반부패부장이 무슨 힘이 있냐 이거예요. 무슨 힘이 있냐. 그 반부패부장 위에 윗선이 누구냐 이겁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나온 바에 의하면 이 윗선은 바로 법무부 장차관까지는 나왔어요. 법무부 장차관까지는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법무부 장차관 위에 누가 있느냐? 여러분들의 풍부한 상상을 한번 맡겨봅니다. 이미 말씀드렸죠. 용산밖에 더 있겠냐 이거예요. 용산밖에 더 있겠느냐? 그러면 용산을 좁히면 누가 있겠느냐? 민정수석과 그 다음에 대통령을 상정할 수밖에 없다. 추론입니다. 추론. 그렇지 않겠어요? 아니 법무장관이 무슨 힘이 있다고 지멋대로 말이죠. 예? 지금 목숨 걸고 수사를 중단시키겠어요. 항소를 중단시키겠습니까? 자, 그래서 이제 이게 일파만파로 커질 수밖에 없는 지금 이제 이 출발선에 와 있는 겁니다. 하루가 지났어요. 자, 그러면요. 우선 전한길 선생의 유튜브 방송 내용을 여러분께 그대로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한번 들어보시죠. 제가 이제 요즘은 말이죠. 요거를 왜냐면 하도 무슨 가짜뉴스 한다고 여기저기서 고발전이 들어가니까 직접 민감한 중요한 얘기들은요. 여기 애들은 육성으로 원출처의 육성을 제가 보내드립니다. 자, 그래서 지금 전한길 선생님도 이게 이제 파장이 커지니까 파장이 크고 있습니다. 감사에서도 지금 이런 멘트를 드렸는데 그게 파장이 크고 있습니다. 심지어 어제 제가 방송 중에서 이런 멘트를 드렸는데 그게 파장이 크고 있습니다. 심지어 국정감사에서도 오늘 보니까 대통령실에 그 대통령 비서실장 불러가지고
전환길 어제 전해드린 뉴스에 대해서 제가 이런 약간 농담 반 진담 반 아닙니까? 미국 거기에 대해서 뭐냐면 전환길 뉴스에 관한 것을 올려놓고 이거 이재명에 대해서 뭐 범죄 뭐 이런 거 아니냐 뭐 이렇게 하던데요. 범죄를 또는 이재명에 대해서 위해를 가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 이런 말 하던데요. 여러분 저는 어제 분명히 말씀드렸지만 저희 전환길 뉴스의 공식적인 입장이라기보다는요. 공식 입장은 아닙니다. 그 분명히 제가 해명합니다. 어제 제가 만났던 해외 교민이죠. 어제 저녁에 만났던 그 교민 어떤 분께서 야 이재명이를 그냥 묶어다가 그 현상금 10만 불 하니까 우리 돈으로 1억 정도 넘겠지요. 1억 4천 정도 되는데 그러면은 아마 이재명 현상금 걸면은 이재명이 붙잡은 사람 있지 않겠느냐 하면서 남산 꼭대기에 나무에다 묶어놓자 이런 말 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거는요. 농담 반 그냥 진담 반이지 그런 걸 가지고 그냥 약간의 그냥 뭐라 해야지 이런 거 시화했다 할까요? 아니 그렇게 해서 결국은 풍자라는 표현이 맞겠죠, 그죠? 이재명에 대해서 잡아다 놓고 그 현상금 1억 걸면은 10만 불 걸면은 그 10만 불 걸어놓고 이재명 잡아다가 나무에다 묶어달라 이러면은 남산 꼭대기에다가 묶어달라 하면 아마도 풍자하는 내용인데 그걸 가지고요. 그래서 죽이고 이런 말 하면 안 된다 그랬잖아요. 그냥 밥은 줘야 된다 해가지고 그냥 풍자해서 있는 표현인데요. 그걸 가지고 지금 오늘 국정감사에서도 이 제 영상을 가지고 틀어놓고는 야 전환길이 어떡할래? 체포해야 되지 않냐? 뭐 이렇게 잡아가야 되지 않냐? 진짜 제가 놀라는 게 뭐냐면요. 여러분 그러면 이재명 했는 표현 그대로 해줄까요? 이재명이 뭐라 했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불과 몇 개월 전에 그 대통령 탄핵 정국에서 그때 기억나십니까?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죠. 그 당시에 경제부총리, 기재부 장관 겸 바로 그냥 최상목 권한대행에 대해서 이재명이 했는 말 기억나십니까? 이제 최상목은 현행범이다. 누구든지 잡아도 된다. 여러분 이런 말 했는 게 누굽니까? 이재명 아닙니까? 아니 최상목이가 현행범이라고 그냥 잡아가라고? 누구든 잡아야 된다. 이게 바로 이재명이 했는 말입니다. 그러면 이재명은 그건 공식적으로 했는 말 아닙니까? 하지만 그것은 넘어가고 전환길이가 야 이재명이 야 그렇게 따진다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너희들이 했는 짓을 잊었냐냐? 야 이재명 정확히 이야기하는데 이재명 네가 뭐라 그랬냐? 재판 받으라면서 박근혜 대통령 때 그 영상 한번 더 보여주실래요? 이렇게 재판 받아야 된다 해놓고는 지금 너 이재명 왜 재판 안 받냐? 네 죄 없다면서 무죄라면서 재판 받아라. 우리 더 떳떳하지 않냐? 그렇게 사악하고 범죄 많이 저지른 이재명을 생각하면 전환길이가 지금까지 재판 없이 지금까지 55년간 법을 살아온 전환길한테 방송에서 아까 말한 그런 거 이재명 어떤 교민의 이야기라 본인이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근거를 그 교민에 대해서 풍자화했는 걸 가지고 야 여러분 한 번 더 한번 이 영상 한번 보여주세요. 한 번 더 특별히 하나 잡아. 대통령도 죄를 지은 감옥은 가자. 왜 우리는 훔치는데 감옥 가고 대통령 감옥을 가니까 대통령하고 죄를 지으면 대통령도 구속되는 나라. 대통령도 공화국의 일원으로서 법 앞에 평등하게 죄를 지으면 처벌 받아야 되기 때문에 조사는 해야 돼. 그래서 조사는 강제 수사까지 할 수 있는 거니까. 전 세계 어디에도 대통령이 죄를 지었는데 대통령이라는 이유로 조사조차도 안 하는 곳이 없지 않습니까? 인위적으로 수사에 협조하지 않으면 강제로 잡아다가라도 수사를 함으로써 대한민국이 민주적인 공화국이고 법 앞에 모두가 평등하다는 사실을 이번에도 증명해야 됩니다. 이재명 재판 받아야 되는 것은 당연한 의무이자 재판 받으라고 우리 주권을 가지고 국민이 당연히 요구해야 될 것입니다. 이재명 재판 받아라. 이 재판 받으면 나도 재판 받을게. 너도 재판 받으라. 네 말대로 했잖아. 아니 본인이 저렇게 박근혜 대통령 보고 재판 받아라. 감옥 가라 하잖아. 야 이재명 너도 감옥 가라. 나도 네 말대로 그대로 해줄게. 재판 받고 범죄 지으면 야 당연히 감옥 가는 건 당연한 거 아니냐? 법 앞에 평등하잖아.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인데 본인이 했는 짓은 어떻고 자 아무튼 그것에 대해서 제가 전화기 한 번 더 오늘 국정감사까지 가서 있었던 일에 대해서 전환길 뉴스에서 한 번 더 해명합니다. 분명히 저는 입장을 말씀드립니다. 전환길 입장이 아니고 어떤 교민께서 해주시는 이야기를 제가 인용했을 뿐이고요. 그리고 약간 풍자해서 쓰는 표현 아닙니까? 제가 이재명을 죽이라고 제가
뭐 명을 내렸습니까? 사주를 냈습니까? 잡아가라 그랬습니까? 저는 단지 현행법으로 최상목 잡아라라고 했던 이재명 발언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 이재명이 하면은 괜찮고 우리가 하면은 무조건 잡아가야 되고 그런 대상입니까? 내로남불 좌파들의 전형적인 윗선을 가리킨다. 이렇게 논평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울러 고맙습니다. 지난길 뉴스를 그렇게 많이 대통령실에도 지난길 뉴스를 여러분 자, 여러분들 직접 이제 해명을 들으셨죠? 예. 그래서 남산에다 묶어놓으면 이제 1억을 줄 사람들이 많다. 이 얘기는 그냥 농반 진반의 풍자에 불과한 건데 이걸 가지고 국감장에서까지 논의한다는 것 자체가 난센스다. 예, 이게 취지고요. 그리고 아니 이재명이가 과거에 뭐라고 했느냐? 아니 대통령도 죄를 지었으면 잡아다가 조사를 해야 된다. 예, 이게 공화정의 기본이고 이게 법치주의다. 이거 이재명이가 직접 한 말 아니냐? 예. 그런데 내가 이 얘기를 했다고 뭐가 잘못이냐? 예. 그래서 이재명이가 재판을 받으면 나도 재판을 받겠다. 이런 취지의 해명을 내왔습니다. 자, 여러분들께서도 말이죠. 이 전한길 대표의 이런 발언 잘, 충분하게 이해하실 수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자, 이 정도에서 이제 이 얘기를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대장동 항소 포기에 대한 검찰 내부 갈등이 완전히 폭발하고 있습니다. 지금은요, 이제는요, 어제는 이제 주로 수사팀과 그 다음에 이제 공판팀, 이 강백신 검사의 검찰 내용망이 올린 글, 여기에서 이제, 어떻게 해서 이제 이 사단이 벌어졌는지 쭉 나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불과 말이죠. 7일날 자정 0시, 그러니까 이제 8일 자정 0시가 되겠죠. 여기 이게 이제 항소장 제출 마감 시한인데, 마감 7분을 남겨놓고서 이제 하지 마, 이렇게 지시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검찰 지휘부가 결국은 법무부 장차관의 지침을 따라갔다. 예. 이거는 이제 본래는요, 대검에서도, 노만석, 지금 검찰 대행이죠. 대검에서도 처음에는요, 이게 완전히 오케이가 다 떨어져서, 항소장까지 다 써놨다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막판에 뒤집어진 겁니다. 막판에 뒤집어져서, 누군가가 책임져야 될 것 아니냐.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는 특검을 해야 된다. 탄핵을 해야 된다. 그리고 또 특검을 해야 된다. 이런 요구가 분출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말이죠. 지금 이제 보도를 보면은요, 이제 밤 11시 20분까지도 중앙지검 지휘부는요, 아무런 지시를 내리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검찰 지휘부, 이 항소 포기 결정에는 법무부의 정성호 장관, 이진수 차관 강하게 작용했다. 그렇지만은요, 이제 일선 검사들로도 지금 불만이 폭등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검찰 지휘부에 대한 불만도 크지만은, 지금 검찰, 지금 이제 지휘권을 행사한 이 정성호에 대한 탄핵론, 특검론, 이런 내용이 지금 야권을 중심으로 해서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예.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더군다나 지금 검찰 개혁을 해서 검찰이 쪼개지는 이 마당에 검찰 수뇌부가 무기력하게 동조한 것은 도저히 납득하기가 어렵다고 하는 것이 일선 검찰 내부의 압도적 분위기가 된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요. 그리고 지금 5명 중에 2명 빼고서는 모두 구형량이 낮은 데다가요. 범죄 수익 산정 불가를 이유로 해서 검찰이 기소 당시에 적용했던 특가법상 배임 적용이 배제가 되고 일반 법인 형법상 배임죄가 인정돼서 상대적으로 약한 형량이 정해졌기 때문에 반드시 항소를 통해서 한 번 더 사실관계를 다뤄야 한다. 이게 일선 검사들의 시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요, 이 한 부장검사는요, 일반 사기 폭행 사건도 사실관계 다툼이 없고 양형만 다투는 상황일 때만 항소 포기를 하는데 피고인들이 항소하면 당연히 검찰도 항소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요, 또 1심 재판부가 공정하고 청렴한 직무 집행에 대한 사회의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했다. 이렇게 판단했기 때문에도 공익적 관점에서 가중처벌 여지를 다퉈야 한다. 이렇게 지금 검찰 내부가 부글부글 끓고 있어요. 그래서 말이죠. 그래서 이 과거 사례를 보면은요, 국가형벌권의 실행과 집행자인 검찰이 사회적 논란을 이렇게까지 많이 몰고 왔던 중요 사건에 있어서 1심 단계에서 곧바로 항소를 포기한 사례는 찾아보기 힘들다는 겁니다. 찾아보기 힘들다. 예.
자, 그래서 왜냐면요, 1심, 2심은 이제 사실심이잖아요. 3심은 이 법률심이고. 그러니까 사실심이니까 당연히 2심에서 따져봐야 되겠죠. 예. 자, 그래서 이런 검찰 지휘에 대한 미온적 대응, 그다음에 법리적 측면에서도 항소를 하지 않을 수 없는 여러 요인들, 이런 것들이 겹쳐서 일반 검사들로까지 불만이 지금 확산이 되고 있고요. 지금 이제 이 정진호 지검장이 사의를 표명한 것은 그야말로 책임 회피한 거 아니냐. 예. 그래서 끝까지 책임을 지냈다면 검사장 전결로 항소를 제기한 뒤에 사의를 받게 해야지. 이건 무슨 소리냐? 예, 이렇게 지금 불만이 커져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추가 사의 표명자가 과연 어디까지 나올 것인지, 요게 이제 지금 이제 관전 포인트가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장동혁이도 말이죠. 장동혁이도 여기에 대해서 강하게 반발을 하고 있어요. 장동혁도 말이죠. 죄는 아버지가 저질렀는데 이들이 감옥 가는 꼴이 됐다. 포기할 것은 항소가 아니라 정성호 장관의 수사지휘권이다. 애당초 법무장관이 대통령이 공범으로 기소된 사건에 대해서 수사지휘권을 포기했어야 하고 항소 여부를 검찰이 법무부와 상의하는 것 자체가 잘못이다. 항소 포기는 대장동 개발비리 사건의 공범인 이재명이가 대통령이 되지 않았다면 절대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다. 이제 검찰이 백기통했으니 민주당과 대통령실은 허수아비 검찰을 세워두고 법원을 마음껏 겁박할 것이다. 자, 이렇게 입장문을 내놨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우리 야당에서는 나라가 미쳐 돌아가고 있다. 예, 나라가 미쳐 돌아가고 있다. 예. 그래서 이 정성호 장관에 대한 지금 탄핵안까지 야권에서는 들고 나오고 있습니다. 탄핵안까지 들고 나오고 있어요. 예. 자, 그래서 이제 장동혁 대표는요, 이렇게까지 정진우 중앙지검장의 사의 표명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법무장관은 또 대통령실과 협의했을 것이다. 제가 얘기하고 있는 거 똑같잖아요. 그리고 나경원 의원도 나라가 미쳐 돌아간다. 충격적인 것은 대검과 중앙지검 윗선이 부당한 지시로 수사팀의 항소장 제출을 막았다는 것이다. 입법 내란으로 검찰을 해체시키고 그에 굴종한 수뇌부가 대장동 범죄의 수뇌부 이재명 대통령으로 향하는 수사를 스스로 봉인한 것이다. 이렇게 일관하고 있어요. 그래서 정성호에 대한 탄핵 소추안과 특검법을 발의하는 방안까지 언급되고 있는 겁니다. 당연히 이건 그렇게 해야죠. 당연히. 그리고 이준석마저도요. 이재명 정부에서는 불의가 하수구처럼 흐른다. 대장동 사건은 대장동과 연관된 사건이다. 누군가 검사의 칼을 거두게 만들었다. 그래서 법치는 이렇게 무너지고 요란한 선언이나 폭력적 사건이 아니라 조용히 절차적으로 이례적이라는 말로 포장돼 무너진다. 이제 남은 재판에서 1심 판결이 기준점이 되고 대장동 일당에게 유리한 기준점이 확정이 됐다. 자, 이렇게 일가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정성훈 장관과 법무부, 대검은요, 지금 이제 정진우 지검장 사의 표명 이후 별다른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대검에서는요, 항소 실익이 없다고 판단해서 항소를 취소했다. 이런 말 이외에는 일체 발언이 나오지 않고 있어요. 예. 자, 그리고 법무부 대검도 일체 입장을 내지 않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번에는요, 지금 민경욱 대표가 말이죠. 이 K100 대표 자격으로 4일부터 7일까지 플로리다주 밤비치 소재 마라라고 클럽에서 열린 미국의 C100 서클 수련회 및 갈라 행사에 참석을 했는데, 이 민경욱 대표가 말이죠. 윤석열 대통령과 관련한 서한을 미국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래서 이 민경욱이가 말이죠. 뉴스앤포스트에 밝힌 내용을 보면은 이 C100 의장인 맷 슐랩에게 서한을 전달했다라고 했는데 이 서한을 작성한 사람이 누구인지 그리고 내용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일체 언급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요, 미국 최대 보수주의 민간단체가 이제 ACU인데 이 회장이기도 한 슐랩 회장은요, 2016년도 대선하고 2024년도 대선에서 트럼프 대통령 당선에 1등 공신을 한 역할이고, 그래서 트럼프한테 전달될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 예, 그리고 민 의원은요, 게버드 국가정보국 국장도 만나고, 그리고 또 이 모스탄 대사도 같이 만났다고 합니다. 자, 그래도 게버드 국장은요, 한국에서 벌어진 일을 매우 면밀히 주시하고 있다. 이렇게 입장을 내놨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제 게버드 국장이 앞으로 이제 어떤 의견을 트럼프 대통령한테 언급을 하느냐. 요게 이제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이제 우리 국내 언론 보도에 의하면은 이 김영배가 말이죠. 이 공문 하나를 공개했어요. 그 공문이 뭐냐? 조태열 장관이 조현동 주미대사에게 보낸 비상계엄 선포 배경을 트럼프 당선인과 백악관에 설명하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걸 가지고 몰이 세력들 끌어내겠다.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예. 그래서 요게 일파만파로 커지고 있고요. 그리고 여러분께는 이미 말씀을 드린 대로 말이죠. 지금 내용. 그러니까 이제 요 서한 내용에 뭐가 들어가 있느냐. 그래서 요거를요. AI를 찾아봤더니 나와요. 뉴스앤포스트에서는 보도를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서한 내용을 보면은 한국 내 정치 상황이 매우 불안정하다. 윤 대통령이 부당한 정치 탄압과 법적 압박을 받고 있다. 이런 점을 강조하고 있고요. 그리고 자유민주주의와 법치주의가 지금 위기에 처해 있고 이 상황이 매우 심각하다. 그래서 국제사회 특히 미국 보수진영의 이해와 지지를 요청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윤 대통령에 대한 의혹들은 사실과 다르고 윤 대통령의 결백과 정치적 정당성을 강력히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 내 특정 세력이 정치적 목적을 위해서 법적 절차를 악용하고 있음을 경고하고 있고요. 미국과의 정청적 동맹 강화 그리고 자유민주주의 수호를 위해서는 윤 대통령에 대한 상황 이해가 매우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말이죠. 이게 이제 한마디로 얘기해서 윤 대통령에 대한 정치 찬압, 법적 공세, 그리고 한국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에 대한 위기, 다 그래서 미국의 지지 호소 이런 것이 핵심 내용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자, 요런 게 이제 이 워싱턴 전가에 말이죠. 앞으로 워싱턴 전가에 이재명 정부에 대한 비판 분위기에도 상당한 역할을 할 것이다. 이렇게 판단이 되는 대목이 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이것으로 본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많이 고맙습니다.